자, 두산중공업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이제 들어가서 애매모호한 구간에 들어가서 애매모호한 구간에 또 빠져나오고 말았어요. 일단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이제 다 같이 놓고 보시는 종목이니까 다 같이 전략을 설정을 해드리면 복귀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. 그래서 이렇게 땡겨서 좀 보여드릴게요.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두산중공업을 놓고 보실 때 우리가 이제 어디서 들어갈 수 있었고 어디서 기준이 잡힐 수 있었는지 그걸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. 어차피 이제 뭐 시장이 지금 어려운 상태라고 한다면 이런 교육 부분도 이제 완벽하게 좀 들여다 놓고 보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. 여기 좀 이렇게까지 멀리 당겨야 되나? 일단 이렇게 볼까요? 이렇게 놓고 보고 이평선 뺄게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잠시만요. 여기서부터 어디서부터 볼까요? 여기서부터 볼까요? 이 정도 4월에서부터 보죠.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또 이렇게 한번 이렇게. 과연 어떻게 전략을 수립했어야 되는지.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한 번만 잘 우리가 잡아내도 전체 전략이 편안해지는 거죠. 오후장에는 조금 낙폭을 줄여주지 않을까, 전체적인 시장에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일단은 자, 요 기준에서 이제 한 번만 더 당겨서 놓고 보면은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. 이렇게 뭐냐면 거래대금이 이렇게까지 크게 형성돼 있었는데 결국은 거래대금이 다 죽으면서 변동성이 작아지는 거거든요. 자, 보시면 변동성의 크기가 이러한 양봉의 크기, 일봉입니다. 그런 양봉의 크기가 나오질 않죠. 거래대금이 안 나오니까. 거래대금이 실릴 때, 위로 고가의 물량을 잡아갈 때 양봉이 터지면서 거래대금이 나오겠죠. 그렇게 되지 않으면 고점을 다시금 넘기기 힘들어요. 그런 흐름 속에서 다시 형성되어 있던 부분이 그럼 요 정도 거래대금이라도 터져야 되는 거 아니냐. 3천억, 5천억. 그것도 이제 안 터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. 그러던 중에 5월 20일입니다. 정확히. 아직 제 마우스도 안 갖다 댔어요. 근데 정확히 5월 20일, 5월 24일, 5월 22일이 중요한 날이 됩니다. 5월 20일 기준에 우리는 2천억의 기준거래량을 잡고 있지만, 거래대금을 잡고 있지만, 이렇게 해서 2천억 원이 안 되는 1,000억의 거래대금 터졌는데 그게 오래간만에 터진 거예요. 그죠? 그렇게 되면서 움직임이 나왔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방안에서도 자, 이거 복수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얘기가 있었고, 뭐 가능합니다의 기준. 근데 2천억을 잡읍시다. 여기선 개별 매매만 잡고 이 앞전에 3천억이라든가 또 그 이전에 조단위의 거래대금, 조단위의 거래대금 이게 터지지 않는 한 18,000원 넘기기 힘듭니다. 18,000원을 넘기려면 거래량 자체가 1,000억이 아니라 최소 2천억부터 스타트 잡고 저 앞에 거래대금을 넘겨야 됩니다. 라고 했죠. 결론적으로 뭐 방미를 하고 난 다음에,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원전 관련된 내용의 이슈, 그리고 이제 그룹의 구조 조정에 대한 이슈, 여러 가지. 결론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는데 이날이 20일이고 이날이 24일입니다. 24일 기준에 거래대금이 2천억이 딱 터져요. 2,100억. 근데 하필이면 음봉이야. 못 들어가죠. 못 들어갑니다. 근데 26일 날 드디어 터지기 시작해요. 26일 날. 이날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, 사실. 26일 날. 그러니까 매번 뭐 거짓말쟁이들 보면은 난 이 대바닥에서 샀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그 불가능해요. 자기 고객분들이 뭐 100분, 뭐 1000분 뭐 이렇게 한국경제TV 같은 경우는 뭐 고객분들 많으면 1000명씩 있단 말이에요. 저가 상품 같은 경우 보면 뭐 2000명씩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살 수 있어요? 2000명이. 2000명이 1000만 원씩 들어가 버리면 얼마? 200억인데 거래대금이 안 나오는데 무슨 200억을 어디서 살 거야? 막 분할 매수해서
뭐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샀다라는 사람들은 그 전에부터 밀려 내려올 때부터 샀겠죠. 결국은 요 날이죠. 요 날 갭상승이 살짝 나와줘요. 그러면 이제 개장 초부터 세게 움직입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도 15,300원의 편입의 기준이 잡힌 거죠. 드디어 터졌습니다. 진짜 오래간만에 2,000원 넘겼습니다. 그리고 이제 꼴이 달렸기 때문에 이날 뭐 차익 실현을 고민할 수 있는. 근데 이제 그 2%가 좀 안 되는 1점 몇 퍼센트 흐름이라서 일단은 유지가 됐고 그 다음날 7%가 작아요. 32,000원까지 갔다는 걸 아니까 그렇지만은 선입견 버리고 이 상태의 요 주가라고 했을 때 윗꼬리가 7% 상승에 4%까지 밀렸다라고 한다면 차익 실현이 맞죠. 최소 절반 이상. 어찌됐건 이날 전량 차익 실현했단 말이에요. 아쉽게도.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교육 전략 기준만 잡아드렸어요. 전략 기준만 잡아드렸는데 똑같은 이제 지금부터 보시면 그 다음날 갭 상승에 음봉으로 내려왔다가 시초가 넘기면서 거래 수반돼 안 돼? 수반되죠. 결국은 여기서 따라옵니다. 또 고점 찍고 별로 안 밀려요. 그래서 절반 정도는 가지고 갈 수 있다. 그 다음날은요. 또 갭 상승에 또 나와. 갭 상승에 강보합권까지 1%까지 밀렸다가 또 시초가 돌리고 또 돌려. 또 편입이죠. 고점 대비해서는요. 장중에 만약 고점 대비 많이 밀렸다면 전량 차익 실현인 거고. 그렇지 않았다면 50%만 유지지. 여기서 50%만 유지했던 거 그 다음날 다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. 응? 여기서 절반 차익 실현, 여기서 절반 차익 실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만약 100만 원 갖고 있었으면 50만 원 갖고 가고 그 다음날 갭상승의 음봉이었다가 돌려? 뭐 예를 들어 전량 차익 실현했어. 근데 돌려? 다시 윗가격에서 또 붙는다는 거죠. 그 다음날 마찬가지. 요 날이죠. 그 다음날이. 그러니까 요 날 같은 경우 들어가 못 들어가? 못 들어가죠. 근데 만약에 들어갔다. 1.5% 상승에 쭉 뻗어 올리길래 따라 붙었다. 그럼 밀려 내려올 때 미련 없이 정리. 밀려 내려갈 때 미련 없이 정리. 그 다음엔요. 개파락이 나왔어요. 근데 개파락 2.28% 나왔는데 들어올린 이유는 6월 2일이 투자 주의예요. 그럼 우리는 사실 안 들어가는 거예요. 개별 매매만 되고. 근데 이날 기준에 투자 주의인데 뉴스가 나오죠.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가 원전에 관심을 갖고 있다더라. 뭐 그 전부터 갖고 있었겠지. 갑자기 6월 2일 날 관심을 가졌어? 근데 그걸 그 핑계 삼아서 23%를 들어 올렸습니다. 보고 있었다면은 마이너스권에서 돌려질 때 편입 또 앞전 고점 그 앞전 몸통을 넘길 때 편입 또 윗골이 달린 부분 넘길 때 편입 어느 자리에서 다 편입이죠. 거래는 뭐 어마어마하게 터져 있고 결국은 고점에서 꼬리 달고 내려올 때 전량 차익 실현. 맞죠? 그리고 그 다음날의 기준에 들어가야 못 들어갑니다. 거래 대금도 그렇고. 근데 이제 만약에 그 다음날도 만약에 들어갔다 그러면 짤로 나와야죠. 가져가고 싶다면 50%만 갖고 가고요. 짤로 나와야죠. 그 다음날은 마찬가지. 어떻게 해요? 그 다음날 기준에 거래 대금이 수반돼 있는 기준이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는 의미 있는 거래량이 70%에서 80%. 요날 기준이면 그 다음날은 80%. 하루 이후의 흐름에서는 70%. 거래량이 수반돼 있으니까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.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갭상승이죠. 3%의 갭상승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. 근데 사실 투자 주의 경고가 계속 들어가 있을 때라 결국은 들어가 안 들어가요. 원래는 못 들어가는 게 맞고. 그럼 저 상태에서 전날 32,000원의 종가인데 저 기준에 전량 차익 실현을 다 했느냐라고 했을 때 전량 차익 실현이 다 된다라는 거죠. 왜냐하면 30분 봉 놓고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차익 실현 범위가 고점 대비해서 이제 2% 이상 마지노선은 5%까지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을 한다.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죠?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. 그 당시에 이제 30분 봉의 기준이 어떻게 돼 있었는지 보시면은 두산중공업 30분 봉 효성첨단 소재 인터파크 두산중공업
이게 두산중공업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갖고 왔다, 대박 냈다, 우리는 또 좋은 구간에 차익 실현했다,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,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첫 번째 1,000억 원의 거래대금 터진 게 요 날이고요. 20일 날, 5월 20일. 요 날이 2,000억 터진 날이 음봉이었고, 요 날 이제 15,300원에 들어갈 수 있는 거래대금 2,000억 이상이 터진 거고, 요 날 7% 상승 이후에 3%까지. 근데 차익 실현 안 했다, 이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, 요런 날 차익 실현 안 했다,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. 뭐 물론 뭐 5일선 보고 들어갈 수도 있죠. 근데 이날 같은 경우에는 5일선으로 대처하기에는 23% 오르고 20% 밀리면 차익 실현한다,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러면 고점 23%에 종가가 11% 상승에 끝났단 말이죠. 그러면 이 기준에서는 전량 차익 실현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 기준이 잡혀 있어야만 냅뒀더니 더 가더라 해서 여기서 그러면 막 8%, 10% 밀릴 때도 안 팔았을 거 아니에요. 여기서는 왜 팔아? 기준이 뭐야? 여기서 10%씩 밀렸는데도 안 팔았는데 여기서는 기준이 뭐예요? 5일선이 이탈돼서 아니야. 5일선 이거 이탈이 아직 안 된 상태. 요 정도면 모를까.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제 그 차익 실현을 못하게 되면 32,000원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, 실질 요날 이제 차익 실현 할 수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30분봉 놓고 보시면 차익 실현 범위가 되죠. 요 고점에서부터 31,600원에서 29,200원까지 8%대 조정. 여기서 전량 차익 실현이 맞는 거예요. 막판에 확 들어올려서 32,000원. 그리고 여기서도 가져가셨다라고 기준을 잡으면 요 날은 무조건 차익 실현 범위 잡혀야 된다 그랬죠. 그 기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. 만약에 차익 실현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주력주 기준 또 시가총액 10조가 넘겨진 상태였어요. 5조 이상짜리에서는 이렇게. 근데 수익률이 10% 이상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. 마지노선 5%까지. 그리고 만약에 나는 가져갔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날 기준에서 이길 시초가 혹은 고점 대비 2, 3% 조정 시 전량 차익 실현. 그래서 가장 높은 가격에 차익 실현하신 분이 39,000원. 가져가셨다가 이 다음날 차익 실현하시면 39,000원. 그래서 이 봉까지 이렇게 잡아서 그려드린 거예요. 결론적으로 두산중공업의 경우는 저 이후의 흐름을 사실상 놓고 본다라고 하는 거는 좀 글쎄요. 그 이후에 그러면 우리도 이제 이번에 한번 들어갔습니다만 거래량 거래대금을 많이 이제 축소를 시켜준 부분이에요. 그래도 변동성이 또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. 근데 잘 보시면 거래량 거래대금이 사실상 다 죽어 있죠. 우리도 중간에 이제 한번 이슈가 불거지는구나라고 해서 뭐 이런 자락에서도 들여다보고 했습니다만, 맨 마지막 자락은 이제 결론은 25,700원 이탈되면 정리하시는 게 옳겠다. 수급 범위가 살아나지를 못하고 단기적으로 올랐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도 만만치 않고, 그래서 거래대금이 줄으면 무조건 하락이라기보다는 캔들 크기가 작아진다 그랬죠. 이러다가 이제 어떤 조금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가 불거지면 조정폭이 좀 확대되죠. 그래서 단기 성향의 수급 범위가 계속 손바뀜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해석하지는 않는다.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아쉽지만 지금 기준은 정리를 하셨다가 최소 거래량이 사실은 2천만 주씩 터져줘야 돼요. 5천억이 터져주고 시장 관심이 형성이 돼야지,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.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어의 뭐 합병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제가 해석할 영역은 아니고 그 수급 범위가 확인이 돼야만 해석 부분이 가능하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그렇게 해서 두산중공업 예전 동영상 링크까지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이제 확인해 보시고 기준점 설정하시면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6월 2일, 6월 2일 뭐 그런 때의 기준이 될 것 같아요. 예.